네, 효성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7단원 네 번째 시간 바다에 녹아있는 소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46쪽을 펴시고 학습지 15쪽을 펴시고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배울 목표는요. 첫 번째로는 염분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염분의 비율이 전 세계 어느 바다든 일정하다는 염분 비일정 법칙이에요. 염분 일정 법칙이 아니라 염분 비일정 법칙이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 첫 번째로 염분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바닷물에는요. 순수한 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다양한 물질들이 녹아 있습니다. 바닷물을 살짝 맛보면 무슨 맛이 날까요? 그렇죠. 짠맛이 나죠. 그 짠맛이 나는 이유는요. 우리 바닷물 속에 가장 이 물질이 많이 녹아있기 때문인데 이 물질의 이름은 뭘까요? 그렇죠. 바로 소금, 다시 말해서 염화나트륨입니다. 자, 우리 바닷물 1kg에는요. 염화나트륨이 평균적으로 약 27.2g 정도가 녹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염화나트륨 외에도 염화마그네슘, 황산마그네슘, 황산칼슘, 황산칼륨 등 이런 다양한 물질들이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데요. 이런 물질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바로 염류라고 불러줍니다. 우리 영양소 배울 때 무기염류 할 때 배웠죠. 네, 이런 물질들을 염류라고 불러주고요. 이 바닷물 1kg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 자, 우리 이 염류들이요. 바닷물에 녹아져 있는데 비교적 이 녹아져 있는 양들이 많아서 좀 더 짠 바다가 있을 거고요. 그죠? 짠맛이 좀 더 많이 나는 바다가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잘 아는 소금물의 농도가 높은 바다.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나요? 그렇죠.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사해바다가 있을 거예요. 사해바다는 가만히만 있어도 우리 몸이 둥둥 뜬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이 염류들이 많이 녹아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염류들이 녹아있는 그 정도를 하나의 농도로 여러분들 농도로 표시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자, 우리 이 농도의 기준을 어떻게 잡냐면요. 바로 바닷물 1kg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 바다에 가서 바닷물을 1kg을 딱 뜨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1kg 속에 녹아있는 염류가 총 몇 g인지를 나타낸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염류라는 것은 얘네들 물질들을 염류라고 불렀던 거고요. 네, 얘네들이 얼마만큼 녹아있는지의 비율, 다시 말해서 농도를 말할 때는 우리가 얘를 염분이라고 불러줍니다. 이 염분이라는 것은요. 바다에 따라 다를 거예요. 사해바다처럼 염류가 많이 녹아있어서 염분이 높은 바다도 있고요. 비교적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은 강물이 막 흘러오는 지역은 맹물이 많이 흘러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염분이 낮은 바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전 세계 바다의 평균 염분을 내보면 35psu라고 합니다. 이 psu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실용염분 단위라고 우리가 예를 불러주는데요. 35psu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실용 염분 단위예요. 35psu의 의미는 무엇이냐? 물이 1000g이 있어요. 1kg이니까요. 다시 말해서 바닷물이 1000g이 있을 때 그 중에 염류가 35g만큼이 녹아 있다는 것이에요. 자, 바닷물이라는 것은요. 물 플러스 염류 이 두 개가 합쳐진 게 바닷물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 바닷물 1kg, 얘네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1kg이라는 것은 물이 965g, 염류가 35g이라서 합쳐져서 바닷물이 1kg이 되겠죠. 이 중에 염류가 35g이 녹아있을 때 얘를 우리가 35psu다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psu를 잘 이해했는지 잠깐의 퀴즈를 내보면 퀴즈입니다. 자, 우리 바닷물을 떠서 봤더니 물이 960g이 있고요. 여기에 염류가 40g이 녹아져 있대요. 자, 얘는 몇 psu일까요? 그렇죠. 바닷물 합친 게 지금 1000g이 되죠. 1kg에 염류가 40g이 녹아 있으니까 얘는 45psu가 되겠네요.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우리 전 세계의 표층, 바다 표층의 염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나타낸 그림인데요.
자, 우리 중위도 지역과 적도 지역 그리고 태평양과 대서양 지역을 비교하는 건데 얘는 지금 흑백이라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교과서를 통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247쪽을 보면요. 옆에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선생님이 아까 우리 학습지에서 저위도와 중위도를 비교했죠. 자, 이 선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이 선이 바로 그렇죠. 적도가 되겠습니다. 위도 0도. 자, 여기는 극지방이죠. 네, 극지방은 위도 90도죠. 다시 말해서 여기는 고위도, 여기는 저위도 지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부분이 고위도와 저위도 사이니까 중위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컬러로 나와 있는데 자,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빨간색이 가까이 갈수록 염분이 높은 바다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여기 저위도고 여기가 중위도죠. 여기가 저위도고 여기가 중위도예요. 같은 경도상에서 봤을 때 우리 위도에 따라서 한번 어떻게 염분이 달라지는지를 보면은 여러분들 흔히 하는 착각이 선생님 적도지방은 뜨거우니까 바닷물이 짜서 염분이 높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많이 착각을 하시는데요. 적도지방은요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수량이 높아요. 그래서 오히려 적도지역, 저위도 지역보다는 중간 쪽에 있는 중위도 지역이 비교적 염분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여기보다는 이쯤 되겠죠. 이쪽이 더 염분이 높았고요. 여기보다는 이쪽이 더 염분이 높았죠. 따라서 정리를 하자면 중위도 지역은 적도 지역보다 염분이 조금 더 높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다? 바로 적도 지역은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맹물이 많이 유입이 되니까 당연히 그 농도가 좀 묽어지겠죠. 그래서 염분이 적도 지역이 조금 더 낮고 중위도 지역이 좀 더 높아요. 자, 그럼 태평양과 대서양은 어떨까요? 위도가 같더라도 자, 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위도상이라고 해도 이 정도 위도를 한번 봐볼까요? 똑같은 위도라고 해도 여기가 태평양이고 여기가 대서양이죠. 태평양과 대서양 중에 어디 염분이 더 높은가요? 그렇죠. 대서양이 더 염분이 높습니다. 자, 그 이유는 왜 그러냐? 구글에 검색을 해보면 나와 있는데요. 자, 태평양은 대서양에 비해서 건조한 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는데요. 다시 말해서 대서양은요, 건조한 바람이 많이 분다는 거예요. 건조한 바람이 많이 불면 여러분들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물이 무진장 증발이 많이 되겠죠. 물이 빠르게 증발이 되면은 그만큼 염류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물이 많이 증발해버리면 바닷물이 짜지겠죠. 다시 말해서 염분이 높아질 겁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주면은 태평양보다는 대서양 쪽에 더 건조한 바람이 많이 불어서 물이 막 날아가기 때문에 이쪽 대서양 쪽이 염분이 더 높을 거예요. 학습지 정리를 해보면 태평양은 대서양에 비해 염분이 대체로 낮았죠. 그 이유는 건조한 바람을 덜 받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염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 위도의 영향을 좀 받고요.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으로, 지형적인 요인으로 바다로 흘러드는 큰 강이 있으면요. 유입되는 담수의 양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렇죠. 바닷물은 우리 해수가 아니고 담수이기 때문에 우리 강이 엄청 강물이 많이 흘러들어오는 유입되는 그 지역에는요. 바닷물이 비교적 덜 짜겠죠. 따라서 염분이 낮아질 겁니다. 이거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증발이 많이 일어나고 비가 적게 내린대요. 자, 그러면은 염류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물이 막 증발되고 있기 때문에 염분이 비교적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염분이 높아질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염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요. 위도에 따라서도 달랐고요. 그쵸? 그리고 같은 위도상이더라도 바다로 흘러드는 큰 강이 있는 쪽에서는 염분이 낮아지고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도 당연히 염분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여름과 겨울을 비교했을 때 여름에 훨씬 강수량이 많잖아요. 강수량이 거의 몰려있기 때문에 여름에 비교적 우리 염분이 낮아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증발이 많이 일어나고 비가 적게 내리는 지역은 비교적 염분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처럼 전 세계에 걸쳐서 염분의 농도, 우리 염분은 농도의 개념이었죠. 네, 얼마만큼 염류가 녹아있는지 농도의 값은 달라요. 하지만 염분은 달랐죠. 위도에 따라서도 달랐고, 네, 위치에 따라서도 달랐는데 그 사이에 그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염류들 사이에 녹아있는 비율이 있어요. 네, 염류를 이렇게 100이라고 치면은 가장 많은 퍼센트로 녹아있는 게 어떤 지역이든 염화나트륨이고요. 그 비율은 거의 전체에서 염화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비슷하죠. 그림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거 알고 있겠죠. 자, 그리고 염화나트륨이 1등이고 2등이 염화마그네슘이었어요. 네. 이처럼 염분은 다르지만, 다시 말해서 염류가 녹아있는 총량은 다르지만 이 염류들 사이의 비율 1등, 2등, 3등, 4등 이런 것들은 거의 바뀌지 않고 비율은 거의 일정합니다. 얘를 바로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염분 일정 법칙이 아니에요. 염분은 바다마다 달랐어요. 하지만 이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염류들의 비율이 같았죠. 따라서 염분의 비율, 염분 비가 전 세계 모든 바다에서 거의 같다, 일정하다 라고 해서 얘를 염분비 일정 법칙이라고 불러주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법칙입니다. 왜 염분비가 일정하냐면 중요한 얘기인데요. 오랫동안 바닷물이 끊임없이 순환해서 충분한 시간에 걸쳐서 충분히 염류들이 골고루 섞여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는 염화나트륨만 몰려있고 어떤 지역에는 황산칼슘만 몰려있고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루고루 염류들이 섞여 있어서 염분비는 일정하다. 왜냐? 오랫동안 충분히 섞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염분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이처럼 다르지만 그 사이의 비율은 일정하다. 우리가 이것을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다라고 부른다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